김영란법. 첫째, 공직자들이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 공직자의 가족도 받으면 안 됩니다. 김영란법 둘째,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 맡으면 처벌입니다. 바로 이게 김영란법의 원안이지요. 그런데 꼭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던 국회가 논의를 해보니까 원안대로 가기는 어렵다는 일부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된 논란을 저희도 여러 번 중계하면서 도대체 이 법을 고안한 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죠.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 지금부터 직접 연결을 해보죠. 김영란 대법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학교에서 강의하고 예. 집에 있고 그랬죠. 그래. 김영란이란 이름이 이틀에 한 번씩 신문에 뉴스에 오르내리는 거 보면서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글쎄 좀 부담스럽죠. 뭐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 네. 김영란법 당장이라도 될 것 같더니 지금 정치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네.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논의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네. 그 말씀은 이렇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끌어진 상태에서 통과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회적 합의가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통과가 되면 좋습니다만 지금 좀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암초에 걸린 느낌입니다. 이 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측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우선 선물, 향응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있든 없든 처벌하고 공무원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인데 서울 공무원인데 제주도에 내려가 있는 동생이 생일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잘못 알려진 거죠. 우선 가족도 같이 사는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 달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해도 가족이 개인적인 사회 경제적 이유로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법에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받는 것? 이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인적인 이유로 받는 것은 예.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근데 대가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생일 선물로 받은 거냐 이건 어떻게 구분을 물론 생일 선물을 가장해서 예. 가족에게 금품을 주는 걸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족을 이용한 거라면 예. 그것은 그 가족이 받은 게 아니라 그 공무원이 받은 거랑 같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공무원이 받은 거기 때문에 예. 공무원이 몰랐을 경우에는 또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공무원이 안 때로부터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이 선물이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면 이 선물의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사를 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생일 선물이라든지 통상적인 어떤 일상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개인들의 선물 이런 것이라면은 얼마든지 가족들이 받아도 그것은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가장해서 그것을 악용해서 이용할 공무원이 생기진 않을까요? 전혀 얘기를 안 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공무원이 일단 안 이후부터는 예. 신고를 하고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얼마 전 토론도 했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게 예. 개인적인 것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뇌물죄나 형사처벌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적발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드러났을 경우 비로소 처벌을 받거나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도 가족이 애매하게 받았다. 근데 그거 성격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이제 밝혀진 때로부터 공무원이 그 신고와 반환을 하는 처리 절차를 규정한 거죠, 이 법이. 그 말씀은
아직 시행도 해보기 전에 너무 구독이 무서워서 뭘 못 담그는 예. 지뢰 겁을 먹고 지뢰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부칙에다가 제가 예. 이것이 굉장히 문화를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부칙에다가 개정 공포 후 1년 후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하. 그러니까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직접 실험을 해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처벌 규정은 2년 후부터 작동한다고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공무원들을 처벌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서서히 바꿔나가는 거를 기다려서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런 컨셉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법이 아니라 공무원 예. 문화를 우리 사회 문화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그래서 유예 기간도 상당히 길게 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 문제 제기하는 분도 계세요.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맡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원안에 돼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국무총리의 가족들은 취직도 못한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와전인데요. 예를 들어 재판을 생각해 보면요. 예. A 재판부에 판사님이 계신데 그 배우자가 변호사다. 요즘 그렇지 많지 않습니까? 많죠. 또 동생이 변호사다. 그러면 그 A 재판부에 그 변호사가 사건을 가지고 왔다. 예. 이러면 그걸 맞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B 재판부가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과장님이 계신데 그 과장님이 직접 결제하는 업무인데 자기 동생이 그 상대방이다. 예. 그럴 경우는 B 과장이 대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 국무총리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업무를 전부 직접 처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는 과장 전결도 있고 국장 전결도 있고 장관 전결도 있고 다 전결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국무총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폭넓게 적용을 해놓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와 판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지금 법원은 그렇게 다 이미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행정 업무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말입니다. 이제 만약이긴 합니다만 네네. A 과장이 처리한 업무,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자신의 동생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B 과장한테 이 업무를 밀었어요. 그런데 A 과장이 B 과장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얘기를 잘해서 이거 좀 어떻게 잘해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꼼수가 생기진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일단은 A 과장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문화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건 역시 그러니까 완벽한 법은 아니겠지만 문화를 바꾸는다는 어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고 시작을 하자. 이런 의미를 담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피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관피아를 막자 그러니까 5년간 뭐 관련 업무를 못하게 하자, 3년간 못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양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 뭘 할 게 없어지는 그런 공무원들이 저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A 과장이 B 과장한테 청탁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걸 우리가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요. 예. 질적으로만 규제해도 되는 거죠. 그 업무에서만 배제해도 이런 관피아 문제가 안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규제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질적인 전환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거를 겨냥한 겁니다, 이 법이.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니까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적용해서라도 통과시키자. 이 발언을 두고는 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의미로 한 말이다라고 해석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고, 즉 원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입안자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그거를 축소하시자고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이게 뭐 너무 아까처럼 생일 선물도 못 받느냐라든지 국무총리 가족은 한국에서 뭐 취직도 못 하느냐 이런 식의 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법의 통과가 늦어질 걸 우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의 본래 뜻이 예. 잘 논의되어서 알려진다면 예. 그런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정치권과 고위층부터라도 적용시키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더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통과시킬 때 전 공무원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로 통과시키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후자의 입장이죠. 왜냐하면 범위를 한정하려면 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대야 됩니다. 아하. 그렇게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지켜야 될 규범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조금 더 논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원한 그대로 공무원 전체 행동 강령으로 통과시키자라는 의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 더 좋은 안이 나오면 물론 저도 동의를 해야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흐지부지 끝까지 통과가 안 된다면?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여러 번 통과를 주문하셨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법에 좀 더 좋은 발전을 추구하시는 거지,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예. 좋은 발전된 법이 나오면 좋겠죠, 뭐. 알겠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다 확신을 하시는 김영란 전 그렇습니다. 대법관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어떤 일 하실 생각이세요? 김 대법관님. 아니, 지금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강의도 열심히 하고요. 아니, 이제 물론 강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 외에 국가를 위한 어떤 일을 맡아달라 이런 제안 혹시 받으셨어요? 이번에 국무총리 제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다니까요. 안 받으셨어요? 예,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 어떤 자리든지 국가를 위한 일을 좀 맡아달라 이런 제안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지만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글쎄요, 할 수 없는 일은 그럼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제안을 실제로 안 받았지만 예. 총리라든지 이런 자리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법률 전문가니까 예. 법률과 관련한 제도를 만드는데 제 의견이 필요하다든지 예. 예를 들어 예. 그럴 때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입법을 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는 어떠세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자리는. 국회의원 정치잖아요. 예. 저는 정치는 또 너무 몰라서 정치를 하고 싶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워낙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워낙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국민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김영란 대법관님. 네네. 예. 김영란법 국민들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끝까지 놓지 마시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옆에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저희도 관심 놓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영란 전 대법관이었습니다.